협회 단장을 맡고 있는 전인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류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제 PPT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처음에 보는 화면에 보이는 새 두 마리가 보일 겁니다. 반사돼서 보여지는 새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한 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마리, 1년에 한 800만 마리의 새가 죽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계신 한인경 선생님도 계시지만 자봉메아리에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한 어떤 스킬을 배웠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자원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뭔가 배우고 깨우쳐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버드세이버를 알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다가 이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버드세이버 관련된 교육을 한다는 걸 접하게 됐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 내용이 저 교육을 들으면 그 교육을 들어서 제가 이제 자원봉사 기존에 하는 활동에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나 받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버드세이버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족과 같이 이제 영화 구경을 하러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미사에 살고 있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미사지구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걸어가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화면에 보면 우리 막내딸이에요. 막내딸이 같이 걸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여기 새 한 마리 죽어 있어. 그래서 그래? 정말? 그랬더니 새로 진 건물에 부닥쳐서 죽은 새였어요. 그때 이제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새가 죽는구나. 그때는 이제 데이터로만 인식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하지를 못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정말 새들이 죽는데 그럼 정말 2만 마리 죽고 800만 마리 죽는 게 맞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집 주변에 있는 방음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음벽 밑에 새들이 죽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정말 새들이 죽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미사지구에 새들이 얼마나 죽나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어떤 이 활동 자체가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다녔는데, 아이들 이제 운동도 시키고 저도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서 그냥 이제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다 보니까 우리 하남 미사지구의 방음벽이 약 한 3.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내, 그러니까 외곽 순환도로 이런 걸 빼고 우리 미사지구에 있는 방음벽의 길이가 무려 3.3km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꼭 방음벽에서만 새들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유리로 된 커튼홀 건물, 그 다음에 지하철 환기시설, 그래서 유리로 된 모든 시설에서 새들이 부닥쳐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정말 심각하구나, 이것들을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봉메아리 활동에 이것들을 한번 같이 해서 알리는 어떤
활동을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처음 이제 19년도에 조사를 시작해서 1년 동안 모니터링한 내용을 좀 정리한 건데요. 보시면은 한 60회 정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한 18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걸 계산하거나 몇 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한 건 아니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시간과 그 다음에 이제 36종 거기에 이제 193마리라는 죽은 새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193마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흔적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흔적이라든지 그 어떤 깃털이 남아있다든지 그런 걸 빼고 실제 사체가 직접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정리했던 게 이제 193마리 정도였고,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56종, 한 306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지만 이제 그때 이제 21년까지는 이제 캠페인 활동을 주로 했었고, 그 위에는 이제 그러면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착하는 활동, 새들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년도부터는 이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어떤 소수의 단체나 몇 명의 사람으로서는 이것들이 전파되는 게 너무 어렵겠다는 생각하에서 이것들을 이제 알리는 쪽으로 많이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솔봉이 같은 경우는 천연진정물로 보호되고 있는 새입니다. 그런 이제 보호되는 새들까지도 이런 투명 유리에 부닥쳐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그 종들에서 어떤 새인지, 그리고 그 새별로 해서 몇 마리가 죽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박새라는 새가 가장 많이 이제 발견이 됐고,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새처럼 우리 지역에서 같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곳은 이제 하나의 그 방음벽에서 4마리가 이렇게 동시에 충돌해서 이제 떨어져서 죽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 박새가 이제 그랬었고요. 이게 그 우리 황산 사거리 가기 전에 그 무슨 지하철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있는 그 방음벽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도 뭔가 데이터를 하고 이것들을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좀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이것들을 좀 분석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미사지구에 있는 방음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존을 구분을 했고, 그 존을 구분을 해서 존별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는 미사대로 쪽이고요. 거기에 방음벽이 몇 킬로 정도가 되어 있고, 거기에 현재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방음벽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새가 어느 정도 충돌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방음벽에 보통 서 있으면은 인도 쪽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안쪽에 이제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녹지 안쪽에서 새가 더 많이 죽을까? 아니면 인도 쪽에서 녹지 쪽으로 가는 새가 더 많이 죽을까? 솔직히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해지게 된 거죠. 좀 더 뭔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에 잘 보시는 거 있겠지만은 그 인도 쪽에서 보면은 안경을 좀 쓸게요. 이거 노안이 잘 안 보여서 인도 쪽에서 38마리가 여기 발견됐고, 녹지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인도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63마리가 나왔고, 인도 쪽에서 이제 아파트 방향으로 이제 38마리 정도 이렇게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가 모든 곳에서 다 정확히 이렇게 이제 비율로 적용된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방음벽의 길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 1.159m, 1159m 정도 되고, 알람이 방음벽의 종류는 2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드세이버 활동, 스티커가 이제 부착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 그런 활동도 동시에 했거든요. 거기에 버드세이버 활동이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존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제 자원봉사 단체도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을 줘서 이제 교육을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이제 국립생태원에도 제가 보냈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고 이런 새들이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가 국립생태원에서 어떤 또 책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만든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배포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기록들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제 변화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지자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소수의 어떤 한 사람이 하면 뭐 효과가 없을 거야. 아니면 뭐 해봤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노력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제가 21년 11월도에 경기도 조례가 생겼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네이처링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조사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8년, 19년도에 전국적으로 국립생태원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저도 이제 그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저 혼자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국립생태원에서 경기도에 이제 어떤 그 이런 관련된 어떤 업무 미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가서 하남에 있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봉사 활동이나 어떤 비전문가들이 어떤 데이터를 쌓았던 게 저 혼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국립생태원에서도 이런 어떤 자료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 역할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할을 이제 해줬던 거죠. 그래서 하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데이터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제 담당자가 그랬는데 저의 활동 때문에 조례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하남에도 22년도에 이제 조례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하남시 방음벽의 거의 대부분의 곳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설치가 좀 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서대문구 조례 생겼는데 요거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더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도 이후에 이제 위드 코로나,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많이 성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작가들이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10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책으로 펼쳐지고 지금 이제 국립도서관에 제 기억에 10명 중에 1명으로서 이제 소장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 위에 또 10년도에 경기도에서 이그나이트에서 이 버드세이버로 제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녹화 방송을 떠서 이제 전파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대상을 받아서 이제 환경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제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해 12월달에 이제 그 새덕구라는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가 있어요. 새 관련돼서는 가장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이제 또 출연이 뭉쳐 있어갖고 같이 이제 하남시에서 해서 지금 한 87만 뷰 정도 이제 그 영상이 이제 나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KBS 환경 스페셜 2회 때 제가 또 그 내용은 여기 나오네요. 환경 스페셜에도 제가 그
2회 때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거는 이제 재작년 1월에 이제 KBS 환경 다큐에 제가 한 15분 정도 단독으로 그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물론 법으로 조례가 생기고 했지만 이것들이 아직도 어떤 인식이나 이것들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넓은 무대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0년대 국제 이제 세계 자원봉사 대회에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었고 그때 이제 88개국에서 68명이 선정됐는데 제가 그 안에 이제 들었어요. 근데 최종 그 발표자는 18명인가 했어요. 그래서 2차 이제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도전할 과제예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또 유치가 되는데 거기서 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얘기를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교육도 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녹화를 떠서 학교에 이제 보내서 이제 했었던 그런 자료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학교 밖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이런 환경 관련된 그 주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와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한번 1시간 정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왔는데 근데 1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으로 재활을 했죠. 제가 그러면 제가 한 4회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꿈드림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디자인을 이제 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솔직히 그냥 그 교육으로서 묻혀놓기에는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A4 용지에 아이들이 그린 건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그 그려가지고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청소년 수련관 앞에 육교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잘 붙어 있어요. 가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그리고 요 옆으로는 그때 이제 스티커를 그때 이제 여기 그 자문센터 예산 영상하고 제가 경기도에 이제 문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좀 지원을 좀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경기도에서 이제 해줘갖고 그 옆으로 이제 스티커를 이제 붙이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10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1시간보다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역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그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시간 정도 전체 이제 강의 방송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5학년 전체 학급이 다 개별적으로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여기는 어디냐면 호수공원 그에 있는 다리예요. 다리에 있는 유리. 그래서 활동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래서 스티커를 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붙였던 사례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캠페인을 좀 더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로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리에 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슬로건을 좀 만들게 됐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류 충돌을 해서 새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짜 우리 바로 뒤에 이제 유리창이 있지만 조망권이 좋잖아요. 밖에 내다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 유리에다 뭔가 붙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밖을 내다보는 데에 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나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내가 뭐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건물에 새가 죽는들 나한테 크게 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새가 죽으니까 유리창에 저건 활동을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네 할게요 라고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역할을 내 건물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유리창에 저건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이제 미사 그 복지관 그 식당 유리창인데 처음에는 이제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조사를 한 게 꼭 방음벽만 했던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청에 가면 하남시청에 있는 유리벽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하남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사복지관에도 이제 자주 가잖아요. 제가 또 이제 봉사 활동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했죠. 그랬더니 이쪽 이제 유리창에 이제 충돌해서 죽은 새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장님한테 여기에 이렇게 새가 죽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관장님 다행히도 이제 꽤 그래요? 우리 보면 이렇게 새가 죽는데 죽으면 안 되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승낙을 해줘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희 괜찮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부착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다행히도 이제 그 관장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안 되죠. 새가 죽으면 안 되죠. 해갖고 이제 부착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냥 이제 지금도 이제 우리 방음벽 설치되어 있는 거 보면 동그란 점으로 해서 점이 쭉쭉쭉쭉 찍혀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아니 내 집에 부착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이제 인식 변화나 그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승낙을 받았고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좀 더 이 건물을 알릴 수 있는가? 이제 복지관이니까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내용.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례가 돼서 다른 기관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메리트를 느껴서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는 제 개인의 혼자로의 역할로서 이게 붙여지기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이 디자인도 이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할 수도 있는데 미사학원의 원장님한테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좀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스티커나 이런 자재들은 이제 자문센터에 이제 좀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할 때도 그냥 우리 자원봉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민들도 좀 모아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부착할 때 국립생태원에 이제 직원분들 2분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뭐 복지관 직원들 또 이제 자원봉사자 기타 이제 또 다른 시민들도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착 활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이제 현재 이제 창문에 부착이 됐는데 두 번째가 실제 이제 부착을 했었던 거고 그 밑에 것도 실제 부착한 건데 이 두 번째 그 부착을 하고 나서 여기가 리모델링이 됐어요. 근데 부착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럼 유리창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결국은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관장님 이걸 다시 또 부착해야 될 거. 근데 이제 또 그쪽에 이제 예산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사실 이거를 했어요. 대신 이제 활동을 할 때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하고서 이거를 다시 이제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에 좀 나가고 했었거든요. 자료로 사용을 하고. 아까 이제 그 서대문구 조례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활동하는 이제 카페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문구 파인 데가 있어요. 그 양옆에 이제 커튼원식으로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 같이 모여서 이런 조류충돌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서대문구에 이제 이런 조류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학생이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새들이 많이 죽고 있으니까 좀 예산을 해서 좀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1년을 과정을 한 내용을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는 어떤 조례나 아니면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답변을 받은 거를 이제 올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읽고 나서 마침 제가 또 그쪽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하고 국립자태원 직원하고 저하고 해서 이제 그 서대문구 의회를 찾아가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다행히 이제 그 윤유현 의원님이라고 도의원님이 아니고 뭐죠? 부의원님이죠. 부의원님이 이제 그래요.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대문구에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또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전에 있던 사례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사례가 있어야지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제 하고 싶은 건데 이 옆에 이제 사진을 보면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조류들을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보관을 했다가 짧게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육을 받았지만 데이터로서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제가 움직이는데 역할을 안 하더라고요.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발견한 새 한 마리가 결국 제가 지금까지 오게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데이터가 아닌 새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들을 봄으로써 정말 죽는구나 라는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캐나다인가 어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활동가들 중에 얘기가 실제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심에 그 80몇 층인가 되는 큰 커트널 건물이 있는데 실제 촬영 보면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밤마다 새들이 충돌해서 죽는 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활동가가 이제 이렇게 새가 많이 죽으니 당신네들이 여기다가 저것 조치를 해라 했는데 건물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커트널 건물 칠 때 새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연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활동가들이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거를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당신네들이 책임이 있다. 결국은 그 건물에 조류충돌 스티커가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이긴 하죠.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조류충돌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다음에 어떤 관계자한테 그것들이 마음으로 전달이 돼야지만 이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환으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새의 비행, 날고 싶다는 주제로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재작년에 솔직히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새들 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알아봤는데 그거는 거의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남기고 있어요. 구덩이를 파고 새를 제가 계속 묻어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새들은 솔직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유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새를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의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원치 않게 새들은 일단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안하니까 저도 좀 이 죽은 새들한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원래는 이거 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원래 묻는 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이제 파서 이제 이렇게 묻어주고 그렇게 이제 무덤 공고를 만들어주고 그 사진을 지금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물이 아니지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카나다에서 전시하는 것처럼 좀 전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알고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큰 글씨가 지금 자원봉사는 배려를 저리고 나눔에 속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추, 김장김치 할 때 그 속을 얼만큼 잘 넣느냐에 따라서 김치 거기에 재료를 어떻게 잘 넣느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원봉사를 그냥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러면 김치를 담근 맛없는 김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맛있는 김치가 되는 수 있게끔 저도 봉사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시작은 사문문행이다. 이건 이제 사문문행은 제가 만든 사자성어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없어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알려주면서 뭔가 머리에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게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단어인데 계속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문문행이라고 했는데 단어 자체는 어떤 생각사에 물을 문자에 들을 문자에 행할 행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일단은 이용자한테 물어보고 그 이용자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가 이제 그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이제 겨울 캠프,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번 자원봉사 센터에서 여러 캠프하고 이제 겨울 캠프 청소년들 자원봉사 캠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방학 때 그 캠프로 같이 이제 그 미사지구에 모니터링 활동을 하다가 그 전날 이제 비가 왔어요. 근데 그 방음벽 뒤쪽에 무릉덩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본 거는 아니고 실제 추측을 한 거예요. 저기에 새가 부닥쳐서 실제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방음에 부닥쳐서 이제 그 흰배 검둥오리가 이제 구조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그 유나 우리 그 환경 그 동물 그때 이제 그걸 발견했을 때 이걸 구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지 몰라서 거의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면 도움이 서로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여기에 이런 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구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유나 회장님이 그래요? 얼른 갈게요.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구조해서 이거를 미사에 그 조류 무슨 해주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데려다 주고 거기서 치료한 이후에 그 새를 같이 미사 호수공원에 이렇게 다시 방류해주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치료하는 과정의 사진이었고 여기 바구니는 이제 그때 유나 선생님이 했던 바구니 사진이고 이게 이제 저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이 오리가 그때 이제 구조해서 살려줬던 그 오리예요. 그때 이제 찍었던
영상 중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때 실제 발견했을 때 실제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그냥 활동하는 사진도 다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너무 길어서 짧게 제가 이제 넣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하게 된 게 몇 번 돼요. 한번 까치가 새끼 까치였는데 활동을 하다가 그 구조를 하고서 제가 박스에 담아서 이제 그 하남 동물병원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이제 박스에다 넣었는데 까치가 계속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까치가 제가 이제 그 까치 구해주는지 알았는지 제 팔 위에 올라와서 그 영상도 있어요.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올라와서 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들도 아는구나. 자기를 구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걸 또 느끼다 보니까 더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좀 더 자세히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기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줬고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것들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립생태원에 서대문구에서 1,000만 원 예산이 있고 이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지역에 급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을지를 제가 이제 국립생태원에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립생태원에서 준 자료예요. 보면은 어디 지역에 많이 이렇게 충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거기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해서 최종적으로 3군데를 제가 이제 설정을 한 거예요. 사진 밑에 3군데. 보면은 또 거기 보면은 그 옥천암이라고 있어요. 서대문구에. 그쪽에 이제 방음벽에 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아진 기념 도서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독립문역 지하철 출입구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사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례들을 또 이제 서대문구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했던 사례들, 정권은 외국 사례, 그리고 이제 환경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냥 점자만 찍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서대문구를 좀 알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디자인까지 했어요. 그 스티커 디자인 어떻게 붙였으면 좋겠다 하고 이 구간에는 이런 디자인, 또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 도서관 이렇게 디자인까지 다 이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게 도서관에 이게 그 이진아라는 학생이 그 부모님이 도서관을 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별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별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를 제가 기획을 했고, 그것들을 이렇게 그다음에 서대문 그 독립 그 지하철 역사 그 유리에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붙이면 좋겠다 해서 이게 다 통과가 됐어요.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구에서는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시행은 해야 되는데 별로 관심은 없는 거야. 그냥 그 예산으로 그냥 많이 붙이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에 제가 이거를 1,000만 원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뭐 남기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이 금액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붙이는 거를 자봉사자들 1,000만 원 그대로 다 예산을 이거를 만드는 데 쓰고 나머지 자봉사자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가격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인터넷 막 쳐보니까 뭐 5,000원짜리도 있고 뭐 3,000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로 안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근데 제가 버드세이버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아니면 저는 그거 해요. 사업가면. 네. 3,000원이면 1,000원 남겨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활동가로서의 이제 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이제 사업가보다는 제가 활동가가 이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왜냐면은 이걸 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연한 동안 이것들이 유지가 돼야지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00원에서 3,000원짜리 내구성이 없는 거 붙이면 몇 개월도 못 가는데 그걸 붙여놓고 떨어진다 그러면 구에서도 야 이거 뭐야 돈 들여서 했는데 그거 떨어져. 시민들이 봤을 때 뭐야 저거 저래. 이걸 왜 해? 그럼 결국은 더 이 자체가 더 악영향으로 그 다음에 이거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더 낫겠다. 물론 이제 조금이라도 붙여서 새들이 죽지 않게끔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이지만 저변 확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확대를 또 방해하는 어떤 발목을 잡는 게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쪽에서 시행을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설치되고서 근데 이것들이 개발된 외국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5년, 10년씩 가는 제품들이요. 솔직히 좀 비싸긴 해요. 비싸긴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는 게 좀 어렵기도 하겠죠. 그 예산을 다른 데 더 어려운 복지 쪽에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을 하더라도 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것들이 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예산은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업연구원에 제품을 이제 의뢰를 해서 시험 성적을 받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단가가 쉽게 이렇게 붙이기는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필름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것들이 쉽게 이제 일반 시민들도 사서 붙일 수 있는 정도로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려면은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수요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에서도 그것들을 좀 저렴하게 만들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런 어떤 딜레마에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 만약에 너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우리가 자연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통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결국은 그런 어떤 건축가나 아니면 집주인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돈과 상관없이 내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면 그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돈을 쓰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